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 월간조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세어볼까? 주사파 출신, 여태까지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세어볼까요? 라는 제아의 글인데, 전 국정원 간부가 분석한 운동권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인 행정학 박사 김석규 씨가 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주사파는 뭡니까? 민족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전설적 영장이시며 전체 조선 민중의 심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서거에 남한 민중은 하염없이 통곡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사파의 실체입니다. 한국대학생총연합회 소위 한총연이 1994년 배포한 유인물 내용입니다. 한총연은 1993년 5월 출범한 대학생단체입니다. 1987년 8월 결성된 전대협 소위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 후신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평양방송과 대남 흑색방송 구국의 소리를 통해서 주체사상 강좌를 이렇게 청취를 한 겁니다. 남조선 혁명론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지하 간행물로 제작해서 주체사상과 한국사회 변형론을 뻗들였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수경 씨는 바로 1989년 전대협 소속으로 활동했을 당시에 미립북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를 갖다 미립북시켰을까요? 임종석이가 바로 미립북시켰습니다. 북한 대납 공작 기관의 산하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간첩질한 거죠.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의 산하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 간첩질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간첩 혐의로 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추후라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은 이른바 위스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체사상파라고 하죠. 무엇보다 1998년 5월 15일 대법원은 한총연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의 의미입니다.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고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하는 단체를 바로 이적단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류는 전대협 출신입니다. 주사파.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류 세력이었던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인데 이름을 열거하겠습니다. 주사파.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었던 바로 그자들, 주사파 출신들.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김태년, 최재성, 송갑석, 기동민, 박용진, 강훈식, 김명진, 강병원, 김현권, 박완주, 박홍근, 서영교, 어기구, 위성곤, 이원욱, 최인호, 김성환, 김정호 등 21명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신 단체를 보면 한총연도 있지만 전대협이 대부분입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양대학교 총학생장 출신으로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87년 전대협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87년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987년 전대협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최재성 전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은 1987년 전대협 2기 학원자주화 투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990년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994년 한총련 북부총련 의장을 지냈습니다. 박용진 이자도 민주당 의원 이자도 1994년 한총련 이 전대협보다 더 지독하다는 한총련 북부총련 의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비서실 정무실장을 지낸 지영호 전 민주당 제3사무부총장과 허영일 전 행안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전대협 출신입니다. 완전히 붉은 무리들이 과거의 붉은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이 문재인의 정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한 전대협 출신 인사는 6명입니다. 이들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출신,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전대협 5기 출신,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전대협 5기 출신, 유송화 전 춘추관장 전대협 2기 출신, 신동호 연설비서관 전대협 문화국장 출신, 백원우 민정비서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출신.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었던 전대협 출신들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있습니다. 뒤이어 현재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는 어떠할까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총련 출신들과 함께 공안사범 전력자들도 늘어나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 공안사범 전력자가 다수입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가운데 주사파와 관련인 이들을 살펴보면 이석주, 정의찬, 구자필, 정진상, 강의연, 김영진, 강훈식, 이규민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지 3040 모임의 이석주 대표. 이자는 1998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97년 광주 전남 총학생회 연합 남총련 소속 운동권 대학생 6명이 대학생 이종건 씨를 경찰 불합치인지 조사한다며 고문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의찬 씨도 폭행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돼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4월 5일 경기도 산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특별 보좌역을 지냈습니다. 정무특별입니다. 정무특별입니다. 이재명의 정무특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보령 서천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구자필 예비후보는 한총련 중앙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정 시절인 2017년 성남시장 시청 자치행정조정관으로 일했고 이듬해 경기도청 민관협치조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을 지켜온 구자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정체가 뭡니까? 알만하죠.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은 소위 말하는 산호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학생위원장 출신입니다. 산호맹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조국입니다. 조국 산호맹의 출신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0년 전대협 4기로 활동했습니다. 1988년 반미 구국전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그룹 7인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공안사범 전력자들입니다. 이후에 2000년 1월 21일, 1월 12일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했죠. 그 덕에 이들은 전과가 다 말소됐습니다. 보상금까지 수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습니다. 한 총련은 김일성 주석님이 걸어온 길,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대협 한 총련 출신들은 우리나라의 주류 정치 세력이자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잘못 알려진 거죠. 민주화운동으로. 하지만 학생운동은 순수한 민주화운동과 전혀 달랐습니다. 인공기를 개항했고 무엇보다 이들이 작성한 각종 사업계획서, 지침서, 유인물 등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에 있는 전대협 유인물 분석과 북한 방송 대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이태건 교수의 한총령 유인물 분석 등 관련 논문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교수 논문에서 발췌한 한총령 유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4년 작성된 김일성 주석 사망과 관련한 한총련 선전 지침서입니다. 김정일 주석님이 걸어온 길이 민족을 위한 길이었음에도 제도 언론과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분은 죽어서도 통일에 큰 장거를 내딛게 하고 있다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작성된 한총령사나 성균관대학교 조국통일위원회의 통일학교 교재 북한사회 18문 18답입니다. 조선노동당은 해방 이후 친일파 숙청 및 토지개혁 실시 과정에서 민중의 지지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렸으며 앞으로 결정적 과오를 범하지 않는 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94년 작성된 한총련 4월에서 6월 사이 사업계획서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모략 책동을 통하여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을 고립 암살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핵대국의 채찍으로 제3세계 나라들을 비핵의 족쇄로 묶어놓고 순종의 노예로 다스리기 위한 음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저한 반미 의식이 있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랬습니다. 문재인이가 9.19 군사합의를 하고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USB를 던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야기들.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이런 자가 지금 양산에서 책 장사를 빙자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996년 5월 한총련 4기 출범식에 발표된 출범 선언문입니다.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김영삼 정권이 있는 한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기에 가슴에 사무친 분노가 비수가 되어 김영삼 정권과는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다는 우리 청년의 의지다. 미국과 그의 하수인 김영삼 정권의 식민 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하나같이 일떠서자. 이런 식으로 쭉 전개했습니다. 이게 전대협 한총련 등 운동권 세력의 본질입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은 바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거기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이름이 거의 같습니다. 내용 완전히 같습니다.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 민중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남한 공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북한과 같은 시각의 혁명론으로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한총련 주사파 지금 역할은 뭘까요? 김정은은 지난해 말 개최된 이른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남 발언을 했는데 핵무력에 기반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는 대사변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 달성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무력 적화 통일을 위한 비합법 공작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검거한 제주 창원 민노총 간첩단 사건처럼 국내 종북 세력과 연계된 간첩 공작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강한 무력 도발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기존 대남혁명 전략,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도발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주사파 정치인들이 역할은 분명합니다. 단호한 대북 대응과 한미일 협력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극한 대립 상황을 이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겠죠. 지난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비례대표 지역구 이 선거연대 협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이 비례대표 후보 각 3명을 확보하고 이 선거연대 참가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4명은 광우병 괴담과 천안함 음모론을 유포한 시민단체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진보당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며 해산명령을 낸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유사시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 점거할 계획을 세운 이석기 전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들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색인 똑같은 자들이 오는 4월 총선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그 장본인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기억을 하고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의 정체, 그거에 대한 모든 완전한 의식을 갖다가 철저한 반대한민국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